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니콜라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니콜라의 실적과 최근 상황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니콜라는 2023년 2분기까지는 전기트럭 생산과 판매가 어느 정도 활발했으나 3분기에 전기트럭의 배터리팩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량 리콜을 하게 됩니다. 리콜 대수는 209대 정도고 비용은 61.8밀리언 달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전기트럭으로 인한 매출은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은 4분기부터는 수소트럭으로 매출이 발생할 예정인데요. 이미 3분기에 6대를 만들어서 최종 품질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3분기 실적 발표 때 4분기 예상 인도량이 30에서 50대라고 하는데 4분기 실적 발표 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부채 비율은 현재 90%이지만 지속적인 자금 조달로 인해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 연두색 재무현금이 유입으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매분기 자금을 조달받아서 그렇습니다. 8월에 유상 증자를 했고요. 이번 12월에도 전환사채와 신주 발행으로 300밀리언 달러를 조달받습니다. 이때 주가도 많이 하락하게 돼요.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수소트럭과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좋은 소식이 있지만 이보다 계속되는 비용 증가로 자금 조달이 계속되고 화재로 인한 리콜 사태 등으로 악재가 더 많은 상황인데요. 과연 차트상으로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부터 보겠습니다. 니콜라는 2020년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출발부터 화려했죠. 시작가가 37.55달러였으나 3일 만에 주가가 2배가 되고 최고 93.99달러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생산 공장도 없고 단지 기대감만으로 오른 주가였습니다. 결국 7월에는 상장 시작가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대규모 신주인수권 발행을 하면서 30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9월에 공매도 업체인 힌덴버그 리서치가 과거에 니콜라가 공개했던 수소트럭 주행 영상이 언덕에서 굴린 가짜 영상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20달러대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이 일로 CEO였던 트레버 밀턴은 CEO에서 물러나고 현재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새 CEO가 와서 새로 개편을 하고 2022년부터 전기트럭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데요. 하지만 수소트럭이 2023년 말에 와서야 상용화된 정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성장주들의 가치가 하락하고 그 사이에 계속 자금을 조달받으면서 주식의 가치는 점점 희석되면서 주가는 어느새 1달러가 깨지고 0.8달러대까지 오게 됩니다. 월봉상으로는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상태로 여전히 매도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점점 이동평균선의 간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거래량도 높지 않았는데 2023년 2분기부터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면서 6월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거래량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증가된 거래량은 11월에는 주춤하지만 12월에는 역대 최고 거래량을 기록하는데요. 주봉을 통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년치의 주봉입니다. 2023년 2월 들어서 주가 하락이 커지는데요. 이때 미정부가 전기차 세제 혜택을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니콜라는 혜택이 적다는 기사를 시작으로 2월 말에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2022년 3분기까지만 해도 인도량이 늘다가 4분기에 20대밖에 판매를 못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순에는 100밀리언 달러 신주 발행, 5월 초에는 전기트럭 수요 감소로 생산이 중단되고 1달러를 오랫동안 넘지 못하며 상장 폐지 경고를 받는 등으로 주가는 6월에 신저가 0.521달러까지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7월에는 영국 바이오테크라는 업체의 수소트럭 공급 계약이 발표되면서 주가는 2달러를 넘어 3.7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내리막을 걷게 됩니다. 6월 중순의 엄청난 거래량에 비해 캔들은 윗꼬리가 길고 몸통은 상대적으로 작아서 이때부터 세력의 유입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7월 둘째 주부터 차익 실현이 들어가서 7월 마지막 주에 끝낸 것처럼 보입니다. 이동평균선도 5주선이 10주선과 20주선을 돌파하고 10주선도 20주선을 뚫고 가는 등 매수세가 강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동평균선이 간격이 벌어지고 어느새 초록색 60주선이 내려오면서 주가가 60주선을 돌파하자 이때다 싶어 차익을 실현하는 사람이 늘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9월에도 반등이 있었는데 이때는 곧 수소트럭이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30%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는 계속 하락하게 되고 12월 첫째 주에 아까 언급했던 300밀리언 달러 자금 조달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지금 12월은 거래량이 높게 유지되지만 캔들이 작아서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봉상으로는 현재 매수 시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먼저 이동평균선이 모두 역배열에 간격도 어느 정도 벌려져 있습니다. 최근 3개월을 보면 주가가 10주선을 돌파하려고 하면 눌리는 모습이 꾸준히 보이는데요. 이처럼 매도세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지선이 하향된 것도 당장의 매수가 꺼려집니다. 6월에 0.51달러에서 반등하고 한동안 1달러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요. 1달러에서 지지를 받다가
12월 초에 신주 발행으로 새로운 지지선이 0.7달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지선이었던 1달러가 이제 저항선이 되죠. 당분간은 0.7에서 1달러 사이에서 횡보를 할 것 같고요. 지금 세력이 매집하는 시점이 맞다면 한동안 많이 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5주선과 10주선은 곧 만날 것 같고 20주선도 빠르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3개의 선 간격이 많이 좁혀졌을 때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는 1차 지지선을 0.7달러, 2차 지지선을 0.58달러로 잡고 1차 저항선을 1.56달러로 정해봤습니다. 매수 시점은 안전하게 가져간다면 1달러를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지금 매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지만 워낙 예상치 못한 소식들이 많이 나와서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봉입니다. 3개월치 차트인데요. 1달러대에서 오랫동안 횡보한 모습이 보입니다. 선을 그어보면 0.97달러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았었죠. 그러다가 12월 7일에 전환사채 신주 발행으로 인한 자금 조달로 캡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0.97달러가 강한 저항선이 됩니다. 주가는 현재 0.66달러에서 반등해서 0.83에서 0.97달러 사이를 횡보하고 있는데요. 9월부터 11월까지 거래량과 12월 거래량을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높은데도 주봉과 마찬가지로 일봉도 캔들의 크기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현재 5일선, 11선, 21선 간격이 많이 좁아졌는데 61선도 점점 1달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60개 캔들 중 제일 오래된 캔들의 날짜가 10월 3일인데요. 그 이후 10거래일 정도 지나면 이 선이 더 빠르게 하강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13거래일 정도만 지나면 61선이 1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총 60일 동안의 평균 매수 가격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주가 변동이 쉽게 변할 겁니다. 이때 맞춰서 호재성 소식을 던지면 급등할 가능성도 보이는데요. 일봉상으로는 1차 손절선을 0.83달러, 2차는 0.69달러로 잡았고요. 1차 저항선은 0.97달러, 2차는 1.06달러로 잡아봤습니다. 지금 0.89달러에 매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1차 손절선에서 7%, 2차 손절선에서는 23%의 손실을 일으킬 수 있고요. 0.97달러에서 매도 시 9%, 1.06달러에서 매도 시 19%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2차 손절선까지 감안하고 투자하실 분들은 1.06달러를 뚫고 지나간 후에 매도를 목표로 하셔야 마음이 편할 것 같고 1차에서 손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0.97달러를 돌파하고 매도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정리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부진, 자금 조달, 사건 사고로 인한 지속적인 주가 하락으로 쉽게 손이 안 가는 차트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슬슬 작업을 하는 느낌인데요.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시나리오를 잘 짜시고 그것대로 움직이는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 때 수소트럭에 대한 미래가 조금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수소트럭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큰 변화가 있을 때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